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는 비율이 전남 등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최종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남 지역 환자는 2,270명으로 이 가운데 84.5%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코로나19 공공의료기관 입원 환자 비율 64.8%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공모에서 전라남도가 병원선과 노후 보건기관 시설 개선 등을 위한 국비 7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라남도는 내년까지 친환경 병원선을 추가로 건조하고 진도 관매도와 서거차도 보건진료소를 개보수하는 등 22곳의 시설을 개선하며 의료 장비를 지원합니다. 호남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가 대세를 확인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대 위기 요인으로 꼽혔던 이른바 대장동 의혹도 오히려 반전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경선에서 첫 승을 거두고 희망을 봤다던 이낙연 후보. 더욱 노력해서 더 좋은 결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큰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북 경선에서 다시 과반의 승리를 거둔 이재명 후보는 대세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호남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과 토건 세력의 게이트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개인의 비리 의혹 사건에서 이제는 국민의힘과 연관된 비리 의혹으로 프레임 전환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적반하장이라며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도둑질 해놓고 도둑질 못 막았다고 그 도둑 막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 비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후안무치라고 해요. 이재명과 국민의힘의 대립 구도가 강해질수록 민주당 내부의 결집 효과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아주 특별한 반전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이번 주말 2차 슈퍼위크를 계기로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여수 을지역구 김회재 의원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당 지침에 따라 주택을 처분했음에도 명의신탁 의혹으로 탈당까지 권유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는 부실하고 무성의한 조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김회재 의원의 아파트 매각에 대해 명의신탁이 의심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영광 한빛원전과 인접 국가로부터 방사선 유입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내 전 시군의 무인 자동 환경 방사선 감시기를 구축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6년까지 한빛원전 소재지와 인접 지역 4개 지자체에 방사선 감시기 20개를 설치한 데 이어 나머지 18개 시군에도 올 연말까지 환경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출범 예정인 순천만 가든마켓의 민간 주주 모집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5일부터 가든마켓 주식회사의 민간 주주를 공개 모집한 결과 청약 금액이 18억 1,500만 원으로 18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신청자별로는 개인이 480명, 농업인이 186명, 법인이 1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와 가든마켓 주식회사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는 신청자들에게 주식을 배정한 뒤 오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여수의 한 고등학교와 인접한 부지에 잇따라 고층 건물 신축이 추진되면서 학교 측이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건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부지가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다며 문화유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고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930여 제곱미터 부지. 최근 이 땅 주인은 이곳에 13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여수시에 건축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학교는 아파트 건축으로 분진과 소음이 발생해 교육권이 침해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 조감도에 보면은 담장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돌입니다. 이것을 파헤쳐서 공사를 하면은 1년 동안 저희 애들은 공부를 못 합니다. 2년 전에도 땅 주인은 같은 곳에 숙박업소를 지으려다 교육청 교육환경심의위원회에서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거시설은 교육청 심의가 필요 없어 이번 경우엔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다 건축주도 확고한 의사를 보이면서 갈등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지 인근과 학교 담장에까지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건축 시도가 잇따르자 학교 측에서는 아예 여수시가 해당 부지를 사들여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토사학자들이 해당 부지에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작전을 지휘했던 동장대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여 년 전 여수시도 잠시나마 이곳에 동장대 누각을 복원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의리 서려 있고 우리 동문들이 여기에서 꿈과 기상을 키웠던 동장대를 다시 복원시켜서 여수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나 여수시는 명확한 역사적 근거가 없는 이상 학교의 요구를 받아들이긴 어렵다며 현재는 건축주와 학교 측의 입장을 고려해 건축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원안의 13층 아파트 건축은 용납할 수 없다며 조율이 되지 않으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진도에서 다시래기 국가 명인인 고 강준서봉의 장례식이 나흘에 걸쳐 치러졌습니다. 향년 88세를 일기로 숨을 거둔 고인은 꽃상여를 타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대나무 깃대에 만장이 나부끼고 흰 옷에 하얀 질배를 잡은 아녀자들이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꽃상여 앞을 걸어갑니다. 망자의 넋을 달래며 앞에 선 설소리꾼과 뒤에 선 상여꾼들이 소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며 꽃상여가 진도의 거리를 누빕니다. 꽃상여 행렬이 절정에 이를 때쯤이면 망자의 죽음은 신명나는 소리판으로 이어져 산자를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 다시래기 기능 보유자인 고 강준선 명인이 꽃상여를 타고 마지막 길을 떠났습니다. 70년대까지 유랑극단에서 활동해 국내 마지막 유랑광대라는 별칭을 얻은 강준선 명인은 초상집에서 극락왕생을 비는 민속국인 다시래기 복원에도 앞장섰습니다. 고인의 장례가 치러진 진도에서는 후배 국악인들의 다시래기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만나면 이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준석 선생님 극락왕생 하시라고 영감 다시래기 한번 합시다. 다시래기의 중심구신 눈을 못 보는 거사와 사당, 하계승이 등장하는 둘째 마당이 공연돼 참석자들은 슬픔에서 잠시나마 벗어났습니다. 죽음과 슬픔을 넘어서 마을의 잔치처럼 치러졌던 진도 장례 문화에 꽂힌 다시래기. 다시래기 명인의 마지막 길은 꽃상여 속에 진도의 축제처럼 치러졌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무분별한 채취 등으로 사라졌던 야생화들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들꽃들을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숲길을 걷다 보니 낯선 식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석송과의 양치식물로 키가 작고 땅에 누워서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물석송입니다. 주로 습지 가장자리에 서식하며 자생지가 매우 한정돼 있습니다. 열대와 아열대 지방에 주로 분포하는 물석송이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서남해안 일부 지역에 자라고 있습니다. 1936년 제주도에서 발견된 뒤 자취를 감췄던 물석송. 지난 2017년 완도에서 80년 만에 발견된 데 이어 또 다른 전남 서해안에 있는 물석송의 자생지가 MBC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산과 들의 습지에서 주로 자라는 괭이눈. 뭉친 잎 가운데 노란 꽃이 매우 밝아 어둠 속에서 빛나는 고양이 눈과 비슷하다고 해 괭이눈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그동안 일본 고유종 식물로 알려져 왔는데 100여 년 만에 전남 영광에서 발견되면서 우리나라 자생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옛날 그 문헌상으로만 존재했던 그런 그 갱이눈이 아닐까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몇 개체 안 되는 노랑 참나리, 자생지 훼손 등으로 4년 전 사라졌다가 최근 다시 꽃이 조금씩 피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돌봄이 없어도 주어진 자연환경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야생화, 생명력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부동산 불법 증여와 허위 신고를 정밀 조사한 결과 9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전남도는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3건의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고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정밀 조사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달 동안 순천과 광양, 나주와 무안 등 4개 시군의 신축 아파트 공급지나 다운 계약서 작성 가능성이 큰 아파트 8곳을 상대로 진행됐습니다. 여수 덕충 IC에서 만성리 해변을 잇는 말해 2터널이 내부 낙석 위험 구간 정비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여수시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말해 2터널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터널 내부 낙석 위험석 제거 등 훼손된 구간의 보수와 정비를 위해 교통이 통제된다며 이 기간 만성리 방면 이용자들은 여수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앞으로 우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문화재인 말해 2터널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에 건설됐으며 지난 2016년 터널 안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해 문화재청의 의견에 따라 매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보건의료와 돌봄, 환경미화, 운송 등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최근 주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 업무 지정과 종사자 보호 지원 조례를 의결 처리했으며 필수 업무 종사자 지원 시책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여수시가 이를 위한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종섭 의원은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 필수 업무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 도민 2명 가운데 1명은 주요 자치경찰 사무로 생활안전과 범죄 예방 활동을 꼽았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9월 1일부터 자치경찰 3대 사무 가운데 우선 추진 사무를 묻는 도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활안전 및 범죄 예방 활동이 51.1%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교통안전 활동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도민 3명 가운데 1명꼴로 자치경찰제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